거침없고 막힘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인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천에서 몹시 바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보따리 풀겠습니다. 제 바로 왼편에는 홍익정경연구소에서 경인기자회견의 역사와 함께 계시죠? 이동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마음에 드세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 빼먹었으면 어떻게 이야기가 갔을지 걱정이 됐었어요. 예. 자, 마찬가지로 우리 경인기자회견의 역사와 함께 할 뻔했던 우리 인천투데이의 이종선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 아니 왜 기분 오랜만이에요. 나쁘게 경인 역사와 함께 할 뻔이라고 예. 소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으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에서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예. 아니 또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네. 워낙에 바쁘세요. 우리 이종선 기자 소프트하고 인천투데이의 아주 매너남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예.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갑봉 기자나 그 김현철 기자님은 불편한 그런 얘기? 네, 조금 있을까요? 불편합니다. 예. 저 지금 뭐 바로 부정하지 않으시니까. 방송 보고 노하시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헬로우TV의 이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보지만 오늘따라 유독 이 몸의 라인을 강조하는 의상이에요. 예, 제 한참 다이어트 했을 때 입던 옷인데 이제 맞게 돼서 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성과를 보는 것 같아서.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옷차림을 볼 수가 있어요. 봄하고 여름에는 못 보다가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보고.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작은 옷을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 방법이기도 하죠. 다이어트 네. 하는 사람들은 네. 한 아니 방법이기도 하죠. 그 옷은 언제 샀던 옷인데 아직도 장롱에 있다 꺼내 입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5년 전에 샀던 옷이에요. 네. 예. 자, 우리 여기까지 듣고요. 하여튼 VCR 보고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캠프마켓 부지 일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부지에는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정말 돌아올까 물음표가 끝나지 않을 줄만 알았던 그 땅이 드디어 오랜 벽을 허물고 우리 앞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0여 년간 닫혀있던 부평 캠프마켓이 14일 일반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전체 캠프마켓 44만 제곱미터 중 9만 3천 제곱미터. 캠프마켓은 지난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군의 무기제조 공장인 조병창이 들어선 뒤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81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이죠. 부평 미군기지, 물론 당시에 토굴이라고 했나요? 동굴이라고 했나요?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인지 땅굴? 땅굴이죠. 그렇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좀 가물가물했어요. 예. 바로 최근에 10월 14일이죠. 부평 미군기지가 81년 만에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두 분의 기자님이 그 당시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고요. 한 분은 과거 인천시의회 시절에서도 권교위원장 시절 때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관찰자 시각에서 자리하셨고요. 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뭐 역사 함께한다 해놓고 예. 그 당시 일을 안 하셨던 건 아니죠? 예. 그럼요. 일 엄청 하셨죠. 예.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을 그러니까 정도의 위험수의 발언이에요. 인천시의회에 현역 의원 시절에 권교위원장을 역임하셨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거기까지 가실 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서류도 다 챙겨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정교한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역할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평 미군기지가 어떤 곳인지, 뭐 쉽게 말해서 뭐 캠프마켓 뭐 이런 호칭으로도 같이 불려온 곳인데요. 역사를 포함해서 한번 들려주시죠. 네. 부평 미군기지 이제 캠프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일제가 이제 중일 전쟁으로 확전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이제 병참 기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를 제조하는 조병창으로 평양에 하나 그리고 또 이 부평에 두 군데를 하면서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계속 여기를 주둔하게 되고요. 군수지원사령부로
계속 운영이 되면서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73년에 이제 폐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02년 3월달에 이제 반환을 받기로 네. 결정이 됩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정식 반환되지 않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폐쇄가 되다 보고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상태였었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반환이 되면서 81년 만에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그 가물한 기억이지만 2002년도 뭐 소파 협정이라는 내용에서 부평 미군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보도를 처음 접하고 우리 또 지역 소식을 그 모두와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2008년에 개방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처음에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12년이 더 걸린 것 같네요. 네, 은근히 기억력 좋아요. 그러게요. 예.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방송하다 보면. 예, 아니 그때는 가물가물하다면서 자기 기억력을 자랑하는 느낌? 아니 그때는 제가 현장에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래 걸렸죠.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너무 반갑다 못해 진짜 제가 지금 눈물이라도 좀 흘리고 싶은데 일단 이따가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평 미군지 반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녹화 날짜까지 변경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 MC의 그 의도? 아니요. 원래 그 녹화 날짜에 이분들이 취재를 가셨기 때문에 개방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철벽습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현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지역 정치인들과 이제 주요 인사분들 이렇게 모여서 네. 이제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뭐 열쇠 이렇게 좀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열쇠로 이제 그 문을 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문이 활짝 열렸죠. 드디어 81년 만에 시민들에게. 누가 열었어요? 박남춘 시장이 이렇게 같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개방되는 순간 이제 뭐 취재진들과 이제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행사 함께 했고요.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안에는 잘 뭐 이제 꽃들이라든지 뭐 캠프마켓 상징물, 조형물들 이런 것들로 꾸며놨었고 그냥 길 가던 시민들도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공원 드나들듯이 들어오던 순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나. 그러면 지금 거기 지나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요? 그렇죠. 오늘까지는 되는데 이제 어제 오늘까지 개방이고 일단 또 14일, 15일 또 못 닫아요? 그건 이제 계속 이제 국방부하고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천시의 입장은 이후에는 이제 계속 상시적으로 개방을 한다. 단 오전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만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정해 놓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오염된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빵 공장이 자리하고 있어요. 반환되지 않은 부지의 빵 울타리를 쳤다면서요? 예, 울타리를 쳤지만 어떤 이런 합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합의에 따라서 뭐 언제든지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하루에 특정한 시간대에는 들어갈 수 있다. 네,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언제든지 제한은 될 수 있다.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10월 14일 날 개방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10월 15일 날이 인천 시민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각종 행사를 하면서 하나의 또 빅 이벤트로 바로 전날 뭐 밤에 쓰면 거의 전야제 수준이었는데 깜깜하니까 아직 전기가 잘 안 공급이 안 되니까 낮에 한 거죠. 인천투데이 찬간일이기도 하고요. 15일은. 또 그래요? 잊지 않겠어요. 시민과 함께한 언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또 있었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야죠. 현장에서는 그런 의전들이 있었고 일단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어요. 뭐 기대하는 그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굴포천 그 공영주차장 위에 이렇게 철망이 있던 곳에 담장을 허물고 들어간 거죠? 그게 입구였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들어가면 뭐가 있던가요? 야구장이 있었죠. 그렇죠. 야구장이랑 그 이제 야구장 그리고 한편에는 이제 수영장 포함해갖고 이제 어떤 체육 시설들 미군들이 쓰던 체육 시설들이 이렇게 운동장 같이 펼쳐져 있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있는데 우선 저는 사전에 먼저 가서 좀 봤었는데. 건물들 중에 이제 공개된 건물들은 이제 부평 미군들이 쓰던 숙소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클럽이라고 하죠. 사교장으로 쓰이던 모임 장소들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물론 시민들이 이제 출입할 때는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잠겨 있긴 했지만 기자들한테는 이제 미리 한번 건물들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뭐 미군 숙소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봤을 때 그냥 어떤 펜션?
이런 어떤 그냥 시설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설과 비슷했고요. 이제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게 그냥 넓은 장소 정도만 있었는데 뭐 말 그대로 어떤 술집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그 클럽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인포센터, 이제 부평 미군기지를 뭐 안내하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를 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단장하거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거죠. 거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보여주는 건가요? 그대로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간직한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원래 그 클럽 하우스가 미군들이 그 안에서 이제 술도 마시고 조명빨 아래서 이렇게 좀 그렇죠. 유흥도 즐기고 또 안에는 또 게임 룸 있어가지고 이랬던 건데 이제 인포센터로 바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가서 일단 행사가 우리가 뭔가 개방 행사라고 하는 게 또 궁금한 게, 저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그 개방을 위해서 뭐 시민사회나 정치권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추억의 얼굴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네,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행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내비는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도 진행하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주요 인사분들은 뭐 많이 참석하셨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인천 지역 정치인들과 그리고 뭐 이제 뭐 각 정당 관계자, 뭐 국방부 관계자 이런 분들 오셨고, 특히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이제 시민운동을 할 때 이제 어떤 구축점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부평구청장이셨던 그 최영규 전 의원, 인천대 현 이사장이신데 또 그분께서도 참석하셔서 이제 정치인들이 그분께 고맙다는 메시지도 전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뭐 검은색 뭐 두루마리 비슷한 그러니까요. 그것은 왜 입은 거예요? 무슨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저도 뭐 그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랄까 금단의 땅, 어떻게 보면 오욕의 역사잖아요. 일제 조병창 시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닫혀 있던 문이 열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아픔을 어떤 이런 표현했다. 애도하는 어떤 표현에서 그렇게 입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약간 드레스 코드가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딱 맞춰 입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겠군요. 또 혹시 현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일이 없었습니까?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주요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다 축사를 하시는데 이제 캠프 마켓과 관련된 이제 본인들의 계획, 구상들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만들겠다, 이런 가장 궁금한 계획이죠. 그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차준택 부평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캠프 마켓을 활용해서 이제 부평구를 정말 중심지로 만들겠다. 특히 지금 부평구가 그 법정 문화도시 그래서 이제 뭐 그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그 사업을 공모 중인데, 뭐 캠프 마켓에 그런 뭐 음악 관련된 콘텐츠를 조성해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겠다, 이런 말들 했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뭐 이성만 의원, 홍영표 의원 다 이제 본인 공약과 관련된 그런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이제 제가 또 유독 인상 깊었던 건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부평에서부터 이제 쭉 정치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반환됐었는지. 1996년부터 이제 뭐 시민 사회가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뭐 인간 띠익기라든지 뭐 걷기 대회, 뭐 토요 집회 이런 것들로 이제 반환을 할 때 그 구심점에 시민들이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의 축사를 이렇게 그 내용을 언급했는데,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민들의 힘으로 되찾은 그 미군 기지다, 캠프 마켓이다. 이거에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예,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앞서 시장이라든지 얘기하고 또 딱 했던 얘기 하니까 또 자기는 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차별화 전략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은호 의장이 구의원을 3선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의원 재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뭐 국회의원, 구청장, 정치적인 그 경력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역사를 쫙 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가면 그 해방 이전의 모습들이 그때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인가요? 들어가면은 미군 기지를 이제 위에서 저희도 많이 보도를 드렸으니까 영상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위에서 딱 보면은 그 이렇게 창고 같이 생겨갖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지붕 삼각형 모양의 지붕, 이런 구조를 갖춘 건물은
일본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당시에 지어진 일본식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군 기지 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상당수의 건물들이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창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리창 하나를 나무를 밭대고 판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된 유리창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도 일본식 그 건축 양식이고 그런 걸 종합했을 때 대부분이 다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건물. 그리고 이것을 내부는 어떻게 좀 뭐 개보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미군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해요. 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아까 81년 동안 자리해왔다고 했는데 뭐 그 사이에 뭐 단계적으로 지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건물 양식 또 혹시 뭐 인상 깊었던 거 아니면 근데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제가 39년도부터 이제 그 무기 조병창을 만들어서 해왔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제 미군이 이제 받아서 73년도면 얼마 기간은 뭐 20년이 넘지만은 그렇게 뭐 새로운 건물 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제 활용했기 때문에 건물은 대부분 일제 시대 때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다만 지난번에 그 문화재청하고 시하고 보존을 공고한 것들이 보면은 미군과 관련된 데는 많이 있습니다. 공장 굴뚝이라든지 미군 초소, 뭐 본부 건물 탄약고, 뭐 철기 플랫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뭐 미군에 손이 가긴 가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일제 시대 때 거기에 필요한 거에 의해서 조금씩 이렇게 한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저희가 그 지하굴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땅굴. 예, 땅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 한 번 더 땅굴을 그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가봤었거든요. 전문가랑 같이 갔는데 부영공원이죠. 옆에 이제 미군 기지와 맞닿은 부영공원 한편에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 가서 봤는데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출입을 하지 못하게 이제 흙으로 덮어놓은 모습이었고 한편으로는 좀 가서 보니까 이번에 또 전문가랑 같이 가서 한번 봤는데 그 지하 시설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이제 환풍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공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부로 뭐 발이 빠질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돌로 막아는 놨는데 걷어내고 봤는데 이게 원인데 저희가 주로 생각할 때 원이라고 한다라면 뭘 원통을 대고서 뭐 이렇게 시멘트를 굳힌다든지 아니면 뚫는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그란 원형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곁대어서 이렇게 시멘트를 굳힌 것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하다 했는데 그게 이제 당시 일본군이 주로 했던 이런 어떤 건축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지어진 지하 시설이다라는 걸로 이제 추측을 전문가들이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게 제가 또 추가로 들은 건데 그 일제가 침탈의 야욕을 한참 부릴 때 그 당시에 고쿠라 지역에도 조병창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여기와 마찬가지의 어떤 지하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 사격 훈련 등 이런 어떤 군사 훈련 목적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미군 기지 지하에 있는 이 지하 시설도 똑같은 조병창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 넓은 공간이 있는 거로 봤을 때 여기도 이 고쿠라 지역에 있는 조병창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격 등 군사 훈련으로 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추측. 물론 이게 확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4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높이 2m, 폭 7m짜리 보면은 뭐 그때 바퀴 자국도 있었고 거기 보면은 그 미군이 그게 파겠어요? 그렇죠. 왜 파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건물도 지금 기존에 쓰던 일제시대 만든 건물 재활용하고 있는데 밑에다가 그걸 판 거라 보기 어렵고 그리고 증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환풍구가 아니었을까 싶고 거의 이번에 개방해서 잘 조사해 보면은 한봉산에 연결됐든 아니면은 아까 말한 부영공원에 있었던 거 연결됐든 부평 미군기지 안에 이게 연결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관건이니까. 그 당시 인상 깊었던 게 그게 이제 인천 항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상대적 의혹 제기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한번 그때는 뭐 거의 땅굴 수준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죠. 그게 이제 팩트로 밝혀지는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부평문화원에서 당시에 이제 근무했던 그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구술 조사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해요. 올 연말쯤이면은 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연계고리의 어떤 열쇠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역사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에서 땅굴이 상당히 핫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금 우리 경영 기자회견을 지금 쭉 거의 한 10개월 가량 지금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땅굴에 관한 얘기가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랭킹 1위입니다. 땅굴 얘기가. 땅굴 얘기가. 땅굴 얘기가.
전체 본방은 그냥 그런데 땅굴 부분 그 부분만 역대급이었었어요. 오늘 땅굴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니, 일단 우리가 아직 거기에 이제 위험하니까 들어가진 못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부평문화원도 그렇고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도 뭔가 계획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부영공원 그리고 이제 신천공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전체 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 별도로 이 지하시설 땅굴에 관한 것도 지금 인천시가 지금 포커스를 보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계획을 요 부분만 지하시설 땅굴에 한해서만 다시 전밀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기대가 돼요. 과거 이제 뭐 다크 투어리즘 뭐 이런 좀 외래어긴 하지만 뭔가 역사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이제 이런 그래서 보존 가치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뭔가 시설들이 실체가 물리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이고 있고 공개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굴 내지는 또 일제강점기 때의 땅굴이라니까요. 예, 땅굴.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 이야기 그런 쪽으로도 더 좀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든지 이제 역사를 잘 기억하고 살리려면은 이제 그것도 어떻게 잘 가꾸냐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제 광주 5.18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 공원이라든지 뭐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제 잘 조성하듯이 지금 당장은 뭐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도 캠프마켓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뭐 문화재 얘기하셨지만 이제 문화재청의 역할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2018년에 지금 거의 오염 정화하는 구역이죠. A 구역은 그쪽에 대한 이제 그 건축물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 권고도 했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개방된 뭐 B 구역 쪽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이에요. 뭐 그쪽에 대한 어떤 뭐 보존 권고라든지 이런 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빨리 해서 인포센터와 같이 이제 그런 역사 컨텐츠를 조성할 수 있겠네요. B 구역에 뭐 보존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조사 아직 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그건 알아요. 왜냐면은 저 미군 부대 출입구 옆에 그 게이트 있죠.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그거는 보존을 권고를 했어요. 아마 벽은 다 부셨고 그 철망 이렇게 열리는 이제 펜스 있죠, 철제 펜스. 그 말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다니는 이건 정문이에요? 게이트, 정문 옆에 게이트. 그거는 상당히 역사적으로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까 스토리텔링 말씀하셨는데 스토리텔링은 정말 좋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잘 따져보면 39년도 때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일본군, 그 다음에 미군, 거기에 또 이제 한국군까지, 국군까지 포함하면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제 미군과 일제와 또 대한민국의 이런 관계, 전쟁사를 볼 수 있는 근현대사에 대한 아픔, 그게 또 우리 한 1만 명가량 우리 또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가지고 또 안에서 좀 노동을 착취당하고 아픈 역사가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스토리텔링을 잘하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미군 기지가 이제 개방이 됐으니까 이제 같이 아울러서 가져가야 되는 건데 미군 기지 주변에 이런 아픔을 간직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희도 많이 보도를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이제 모여 살았던 미쓰비시 줄사택이 그렇죠. 지금도 모습을 갖추고 이제 부평 이동 그쪽에 이제 줄사택 부지가 지금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삼보급단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봉산이 있는데 한봉산에 이제 24개의 톡을 이제 전문가들은 지하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지하호라는 표현을 쓰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군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징용을 해서 파괴한 톡을 그리고 목적은 어떤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서 팠다라고 해서 토굴이라고 하지 말고 부평 지하호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아픈 역사들을 같이 이제 아울러서 이제 부평 미군 기지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큰 스토리텔링을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래서 뭐 물론 좀 더 나아간 이야기지만 유네스코 이제 문화유적으로 지정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장시간 걸리겠지만 미군이 부평이 갖고 있는 이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좀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지하호 있잖아요, 한봉산에 24개. 제가 거기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가봤다 가시네. 안 가봤어요. 거기는 가봤다 이러죠. 안 가봤다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주도를 한번 가는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에 오름이 있잖아요. 네. 제주도에 군산 오름이라고 해가지고 경치가 좋다고 해서 차를 타고 한참까지 거의 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지하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때 팠던 지하호라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까지 이런 높은 데다가 이걸 왜 팠지? 했더니 이제 거기에 설명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무기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공습에 피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군인들이 숨어 있는 용 내지는 무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뭐 한봉사는 일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겠죠. 뭐 병참 기지였고 뭐 이게 중국 만주 전쟁 준비하는 그런 사실은 군사물자 기지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거의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마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숨겼겠죠. 아까 말한 그 지하 뭐 미국이 아닌 지하든 뭐 지하 호든 간에다가 무기 파괴 안 당하려고 얼마나 만들었던 무기를 하나 해놨으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당부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부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산시처럼 그 캠프 하이어리아 거기처럼 거기 싹 다 밀고 그냥 시민공원을 만들어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역사성을 살려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죠. 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그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사공원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방을 다 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다 하자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일단 부평 미군기지가 전체로 이렇게 딱 있으면 반환받은 곳은 이제 절반 정도인 이제 한 22만 제곱미터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여기는 이게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부영공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평 미군기지 반환 안 된 곳이 가운데 껴 있고 이렇게 위 아래가 이렇게 지금 반환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위쪽 지역은 지금 현재 오염 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평공원과 맞닿은 이 남쪽 지역 93,000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개방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번에 개방된 지역은 오염이 상대적으로 덜 됐고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방이 된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그 이제 위쪽 지역 여기가 또 그리고 어떤 군수 재활용 시설로 쓰였던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오염이 상당해요. 때문에 지금 반환은 받았지만 오염이 정화 중인 곳이 상당부가 오염 정화 중에 있는 거고 이쪽 지금 반환받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그 미군에게 그 납품을 하는 빵 공장이 아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반환 절차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빵 공장이 아마 한 2022년 정도에 철수를 할 것으로.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로 빵 공장을 만들어 간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게 지금 뭐 자재나 뭐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반환 결정 났을 때 그 토양 오염 정화 하는 곳 빼고는 올해 8월에 다 전면 개방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빵 공장 때문에 이렇게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쌀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빵을 그렇게. 아니 그러면 한국인한테 빵 먹으면 되지 않나요? 뭐 달래가요? 많이 안 좋아했죠. 자, 뭐 웃자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달려드시면 자, 안 웃겨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활용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아까 이제 그 문화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얘기한 건 그만큼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식을 한 거고 또 이외에 물리적으로 활용 계획들이 나와 있죠. 앞서서 일단 지금 현재 인천시와 부평구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같이 TF를 구성해서 현재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지 개발 방안을 찾겠다라는 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주민 의견들 수렴을 위해서 부평구청 로비, 인천시청 로비 그리고 그 지금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사무실 앞쪽에 그 박스, 그 소통 박스라고 해요. 참여 소통 박스라고 해서 소통 박스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의견을 적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6월까지 종합을 해갖고 이제 어떤 참고를 한다라는 반영을 할 계획을 삼다라는 이런 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공원 조성 이외에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혀진 계획은 없어요. 단 그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부평 같은 경우에는 부평 미군 기지가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1960년대 부평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 대중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에스컴시티라고 불렸던 이곳에서 미팔군 공연을 위해서 신중현 씨, 조용필 뭐 이런 어떤 역대급 가수들이 공연을 했을 만큼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산실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지금 부평구가 지금 문화도시 지정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유치를
하는 것을 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당시 이제 강제 동원된 어떤 아픈 역사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부평 평화박물관을 조성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부평구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학교도 뭐 문화예술고등학교가 뭐 위치를 해가지고 또 문화예술 단체 해가지고 또 지금 아직은 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1단계 A구역 거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캠프마켓 전체를 보면은 이제 전체 면적의 이제 3대 7이거든요. 70%는 공원이고 이제 30% 구역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조성을 하는 건데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중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뭐 시교육청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여기저기서 아무튼 뭐 또 시립박물관을 또 거기다 지어야 된다. 뭐 미술관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아무튼 많이 뭐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면적의 70%는 일단 우린 공원화할 거다. 네네네. 그리고 한 30%는 사회문화시설, 공공시설들이 들어올 것이다. 아니 근데 어제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홍영표 국회의원이 제3보급단과 연계해가지고 50만 평의 공을 만든다고 했던데 어제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축사에서 그게 제1 첫 번째 홍영표 의원의 이번 총선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3보급단도 이제 반환을 합의는 했고, 근데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어떤 절차는 뭐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약속이 된 만큼 부평 미군 기지와 이제 반환될 3보급단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뉴욕의 어디였죠? 센트럴파크였나요? 아무튼 굉장히 버금가는 그랜드한 넓은 공원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제1 전면에 내서서 아직 유효하군요. 그럼요. 공약이기도 했으니까요. 일단 윤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수렴 과정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뭐 시가 이제 2012년부터 뭐 시 공식 기구로 이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긴 했는데 이제 뭐 지난해부터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의견 들으려고 뭐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또 뭐 서포터즈 이런 거 캠프마켓 서포터즈 이런 거 운영하고 있죠. 더 소통하려고. 저도 그 얘기 듣니까 생각나는데 요즘에 거기 인근의 주변에 거기 빼고 다 이제 아파트 단지 개발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뭐 거기 옆에 뭐 신천공원, 부영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밤이든 아니면 아침 일찍이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뭐 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집 근처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탈바꿈했으면 참 바람입니다. 네, 부평공원도 원래 군 시설 용도 부지였잖아요. 공원화된 지 지금 이제 오래 지나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다른 용도의 바람도 있으세요? 아니면 뭐 뭔가 더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글쎄요, 저는 딱히 고민을 해보진 않았고 그냥 시민들을 위한 어떤 휴식 공간, 그러니까 닫혀있던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되게 아픔을 겪었던 그리고 되게 접근성 없이 이렇게 삭막하게 살아왔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공원과 같은 시민들을 위한 휴게시설, 편의시설이 지어지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이번에 거기 이제 거기를 이번에 개방했던 지역을 시민 휴식 공간 내지는 뭐 문화 행사 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야구장이 있었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뭐 스트라이크, 볼 이거 보니까 뭐랄까 이게 옛날 보면서 거기다가 무슨 제 생각인데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야구 동호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의 공원의 한 켠에다가 그거를 좀 활용한 뭐 야구를 할 수 있는 걸 만든거나 그리고 각종에 있는 뭐 원적상공원에 가면은요 요즘에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저것 시설물에 대한 제한을 해놨어도 농구하는 친구들 그리고 풋살 하는 친구들 거기 또 수영장 있잖아요. 원래 이번에 개방한 지역이 아까 말한 야구, 뭐 수영장, 야외 수영장, 농구장, 영화관 있었던 거예요. 그 캠프 마켓 당시에. 근데 지금 저는 방송으로 그게 봤는데 그 야외 수영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펜스를 쳤는데 흉물스럽게 거기다가 이제 수영장을 만들자고 얘기 못 하겠고 거기다가 뭐 아니 풋살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공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체육 문화시설까지 하면서 청소년들 그리고 뭐 놀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체육 문화시설로 좀 더 탈바꿈하는 것도 한강공원 이런 게 좋아요. 아니 저 그런 걸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 운동하는 기구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돌리고 막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렇게 군데군데 놔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야구장을 이용하는 것도 참 참신한 계획이네요. 좋네요. 수영장을 우리가
전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수영장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고. 아니 그리고 아니라고 한 걸 왜 또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수영장을 설마니 그 나이가 빠진 거를 그냥 그대로 쓰겠어요? 새로 아니,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또 좀 취지가 아니 잘했는데 지금 잘못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해석을.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과거에는 이제 그런 바라는 시선들이 조금씩 그 지금과는 달랐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본 건데 아마 여기서 또 뭐 새로운 의견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니까 당시 혹시 그 권교위원장 하실 때 지금 얘기했던 목적 외에 뭐 이런 걸 두는 게 어떠냐 이런 기억도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 공식적으로 반환되지 않았던 제가 2010년도부터 16년도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이런 이제 반환을 위해서 공식 반환의 논의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사실 지자체에서 건의하거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앙에서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한국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아니 또 별일 안 했다를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편한 분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요. 아파트 개발 계획 같은 거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이거 포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꾸 왜 시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그 당시 비화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제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무슨 빨리 다음 넘어가요. 저희가 뭐 새롭게 뭔가 추가적으로 나온 사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려온 시간이죠? 이름하여 오자정리 시간입니다. 진짜 오자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항상 경건해지면서 얼굴이 굳어지면서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은 다들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눈이 지금 시선이 다 달라요. 준비하셨죠? 그렇죠. 우리 소장님의 오자정리부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의 오자정리는? 저는 열려라 부평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질문을 설명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궁금한데요. 아니 왜 설명해야 되지? 이해했어요? 저는 일단 동굴이 이게 땅굴이 자꾸 생각나고요. 땅굴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어제 그 세레모니가 퍼포먼스가 이제 박남춘 시장이 열쇠를 딱 열고 문이 쫙 열리면서 81년 만에 이제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딱 그거 보면서 옛날에 그 우리 열려라 참깨 이런 문 열리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세레모니를 했는데 81년 만에 개방된 이제 미군 기지가 앞으로 또 새로운 부평의 뭐 쉼터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또 역사 공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또 부평의 발전상까지 포함해서 열려라 부평이라고 한 겁니다. 공감합니다. 반응이 영혼이 없어요. 저 요 근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영혼 없는 로봇이 영혼 없어요. 이거. 아니 제가 공감합니다. 지금 뭐 저도 열리기를 열쇠가 이만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이벤트를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희가 아니요 좀 촌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국방부 차관이 아마 열쇠를 건네주는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되게 LG 헬로비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선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열려라 부평. 자, 우리 이종선 기자는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눈치인데요. 자, 오자정리는 센트럴파크. 그 부평이 어떤 원도심이기도 하고 좀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에 이렇게 캠프마켓을 공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뭐 송도신도시든 뭐 청라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저희 뭐 구월동 그쪽이든 그런 데는 그래도 이제 시민들 위한 공원, 쉼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평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센트럴파크처럼 부평에 이제 그 캠프마켓이 정말 핵심적인 그 명소가 되는 공원이 되길 바라면서 센트럴파크라고 했습니다. 센트럴파크예요?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인천의 부평의 센트럴파크 얘기하신 거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재필 기자는? 저는 이제 미래다. 그 부평 미군기지가 예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캠프마켓을 포함해서 한 7개의 캠프가 모여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삼보급단 그리고 부영공원, 부평공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GM대로 남측까지도 미군기지가 자리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다 떠나고 지금 이제 캠프마켓 하나가 남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곧
우리 품으로 완전히 돌아올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미군 기지는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PX에서 나온 물품들이 독립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양키 시장도 형성을 했죠. 저희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지금은 뭐 없어졌죠. 양키 시장도.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의 어떤 추억이고 역사였지만 이제는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미래로 가는 것 같은데 바뀐 이제 부평구의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는 미래다. 이제는 미래다. 이제 미래다. 이제 미래다. 이제 미래다. 자, 손을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은 뭐 이거 찍어주시면 아유, 저 우리 소품이 예. 고장났습니다. 조심해서 네.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아, 약속을 지켰으나. 2대2. 2대2. 자, 아마 부분적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과정들이 좀 남아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빠지지 않고 저희가 또 이 시간 마련해서 잘근잘근 땅굴도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